저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병원에 입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교직 생활 35년 동안 아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죠. 아들 도훈이가 보호자로 적혀 있어요. 회사 일이 바쁜데도 매일 저녁마다 들르더군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중간 관리자라는 게 참 힘든가 봐요. 위아래에서 치이는 거죠. 엄마, 괜찮으세요? 도훈이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냐고요. 근데 정작 제가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간호사 윤지현 씨가 면회 명단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젊은 분인데 참 꼼꼼하더군요. 보호자분 외에 면회 오실 분 계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들만요. 며느리는 바쁠 거예요. 윤지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말투만 들어도 알죠. 도은이는 제 대답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건지 회사 메일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차들이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고요. 저도 저렇게 바빴던 시절이 있었죠. 학교 다니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요. 그때는 아팠어도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도훈이가 물컵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더군요. 사실 괜찮지 않은데도요. 며느리가 안 오는 게 괜찮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도훈이가 힘들어할 테니까요. 밤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님들 발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바쁜가요? 아니면 저랑 서연이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걸까요? 이번 이틀째 도훈이가 과일을 깎아줬어요. 사과였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손길이 서툴렀죠. 저는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요즘도 바빠? 프리랜서라서 늘 바쁘죠.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훈이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들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며느리가 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아니면 저를 불편해해서? 아니면 둘 다? 도훈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그래, 가. 내일 또 올게요. 응. 도훈이가 나가고 나니 병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옆 병상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죠.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깔끔하고 똑부러진 애였죠. 말도 잘하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 리스트엔 도훈이와의 대화만 있었어요. 서연이와의 대화창은 한참 밑으로 내려야 나왔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2달 전이더군요. 명절 인사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이 없는 건 아닌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족인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하러 왔다 갔어요.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웃던 모습, 딱딱하게 굳었던 표정, 저를 피하던 눈빛까지요. 한 번쯤은 올까요? 아니면 퇴원할 때까지 안 오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서연입니다. 35살이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작업 중이에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내일 있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됩니다.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수였습니다. 야, 시어머니 입원하셨다며? 면회 안 가?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 에이, 한 번쯤은 가야지. 거기 가면 서로 불편할걸. 지수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난감한 표정이었죠. 저는 더 쓰지 않고 대화창을 닫았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았거든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여러 번 고쳐야 했죠. 근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요. 박순자. 68살. 은퇴한 교사예요. 깔끔한 분이죠.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요. 근데 그게 저랑 안 맞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결혼 초반엔 다들 그렇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눈치 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하나씩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서연아,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해. 요즘 집안일 많이 안 하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처음엔요. 근데 계속되니까 답답해지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도 해야 하고 제 시간도 필요한데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면회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안 가도 될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온 카톡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온 거였습니다. 아프니까 내가 생각난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잘 지내시라고요? 빨리 나으시라고요? 그런 말이 진심처럼 들릴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이었죠.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어요. 색감을 조정하고 폰트를 바꾸고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었습니다. 지수 말이 맞나요? 한 번쯤은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왜요? 시어머니도 저 불편해하실 텐데요. 억지로 가봤자 서로 힘들기만 할 거예요. 저는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억지로 유지하면 둘 다 지치죠.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서로 편하게요. 근데 이상하더군요. 안 가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거였어요. 아니, 죄책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거죠.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프니까 내가 생각난다. 이 말이 뭘까요? 진짜 저를 보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게 헷갈렸습니다. 도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물어볼 것 뻔해요. 엄마 면회 갈 거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대답하기 애매하거든요. 작업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죠.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생활 리듬을 지키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왜 자꾸 신경 쓰일까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응, 서연아, 잘 지내? 응, 바빠. 엄마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듣기 싫었거든요. 도훈이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면회는 안 갈 겁니다.
가봤자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걸까요? 저는 다시 병실에 있습니다. 순자예요. 입원한 지 사흘째입니다.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어지럼증이 덜하고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도훈이가 저녁에 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죽이었어요. 호박죽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저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더군요. 근데 먹으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요. 며느리가 안 온 지 사흘째입니다. 연락도 없어요. 도훈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기가 힘들더군요. 도훈아. 네, 엄마. 요즘 서연이는 집안일 안 해도 바쁘다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은 와야지. 도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엄마. 도훈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해요. 표현을 다르게? 오는 것도 표현인데 안 오는 건 뭐니? 엄마, 그게 아니라. 도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죽을 계속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더군요. 저는 도훈이를 다시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계산이 많을까? 가족이면 그냥 오는 거지. 도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가족이면 아플 때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 윤지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저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요즘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바빴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족은 챙겼어요. 시부모님 아프시면 달려갔고 명절엔 당연히 모였고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도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잠깐 복도 좀 다녀올게요. 그래. 도훈이가 나간 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더 어두워졌더군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요. 서연이는 예쁘고 똑똑한 애였어요. 말도 잘하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도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살아보니 달랐어요. 서연이는 제 방식이 뚜렷했습니다. 집안일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명절도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고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 싶었죠. 근데 점점 서운해지더군요. 제가 뭘 말하면 대답이 딱딱했어요.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안 오는 게 서러웠고 도훈이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고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훈이는 집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이 틀린 걸까요? 가족이면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게요. 아니면 서연이가 틀린 걸까요? 자기 편한 대로만 사는 게요.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세상이 변했나요? 아니면 제가 늙은 걸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었어요. 언제였더라? 아마 결혼식 날이었을 겁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대하던 그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겠죠. 이미 너무 멀어졌으니까요. 저는 서연입니다.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몇 달 전 일이에요. 가족 모임이 있었죠. 도훈이네 집에서요. 그날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근데 도훈이가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죠. 전, 찌개, 나물, 고기까지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앉아.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근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도훈이는 몰랐지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었어요.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일 많이 바빠? 네, 조금요. 프리랜서는 편하겠다.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편하다고요? 프리랜서가 편한 줄 아세요? 저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런 면도 있긴 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봤어요. 제발 참으라는 눈빛이었죠.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고요.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죠. 저는 설거지를 도와드리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바쁘잖아.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너 어차피 안 도와주잖아 라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도훈이한테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도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뭐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 난 잘못한 거 없어. 도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기분은 안 나빴어. 저는 가방을 던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저만 참아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고 저는 한마디도 못 하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계속 참을 수만은 없어요. 도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 인사만 간단히 하고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불편하게 만날 필요 없잖아요. 거리를 두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말이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시어머니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프니까 내가 생각난다. 이 말이 뭘까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의무를 다하라는 뜻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도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훈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식탁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어머의 표정, 도훈이의 당황한 얼굴, 싸늘해진 분위기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하셨잖아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자꾸 그날이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순자입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서연이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러 왔어요. 젊은 간호사인데 참 세심하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드님이 매일 면회 오시던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매일은 안 오시는데. 윤지현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가요? 점심 뒤에 도훈이가 왔습니다. 회사 일찍 나왔다고 하더군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응 했어. 입맛은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도훈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 네, 요즘도 바쁘고? 네.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나올 테니까요. 도훈이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 받으러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하늘이 파랬죠. 한참 뒤에 도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괜찮다고만 하네요. 실제로는 아무도 괜찮지 않은데요. 저녁이 되자 도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좀 다녀올게요. 복도에서 바람 좀 쐬고요. 그래, 다녀와. 도훈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있었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요. 복도에서 도훈이와 윤지현 씨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듣지 않으려 했는데 귀에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많이 힘드시죠?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훈이가 대답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매일 오셔서 환자분이 더 빨리 회복하고 계세요? 내 간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도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훈이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도훈이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도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과 깎아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도훈이를 봤습니다. 사과를 깎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도훈아, 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도훈이가 손을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엄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이게 다 제 탓인가요? 제가 서연이한테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서연이가 너무 차가운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훈이는 집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윤지현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쉬워질까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하죠? 미안해. 내가 너무 간섭했어. 이렇게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가족을 챙기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예전에 도훈이가 어렸을 때 같이 별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했죠. 엄마와 아들.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생겼고 관계가 복잡해졌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병원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환자 박순자님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면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제가 면회를 안 가니까요.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안 가도 될까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다들 자기 일상을 사는 거죠. 저도 제 일상을 살면 안 되나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물어볼 건지 뻔하니까요. 엄마 면회 갈 거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업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실 모습이요. 아프실까요? 많이 힘드실까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한테 실망하셨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지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야, 진짜 안 갈 거야? 응. 너 후회할 것 같은데. 안 해. 저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지수는 이해 못할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모르니까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안 고팠거든요. 창밖만 계속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병원 가기 좋은 날씨더군요. 오후 2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가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그리고 나가려는데 멈췄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면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왔니? 아니면 안 와도 괜찮았는데.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더군요. 가봤자 서로 불편할 게 뻔했어요. 억지로 웃고 어색하게 대화하고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도훈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문자도 왔고요. 서연아, 엄마가 좀 안 좋아. 그냥 5분만이라도 와줄래?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좋다고요? 얼마나 안 좋으신 걸까요? 택시를 부를까요?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가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켰어요.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시어머니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프니까 내가 생각난다. 이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심일까요? 정말 저를 보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의무감에 쓴 말일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불편하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잣말이었죠. 근데 제 귀에 들렸습니다. 괜찮다는 말.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안 와도 괜찮다고요. 근데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괜찮은 척 하시는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했습니다. 내일 생각하기로요. 아니, 모레요. 아니면 다음 주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응. 서연아, 도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5분만이라도 와줘. 제발. 도훈이가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가면 뭐라고 말하죠? 미안하다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둘 다 거짓말 같은데요.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불편해질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때 도훈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안도한 표정이었죠. 왔구나. 응. 우리는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순자입니다. 밤이었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도훈이는 복도에 나가 있었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오후부터 어지럼증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간호사가 와서 체크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대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요. 서연이가 안 오니까 서러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맞나요? 며느리가 정말 온 걸까요? 어머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왔구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운 것 같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나았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했어요.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서로 불편할까봐 괜히 안 온 게 더 불편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서연이도 불편했다고요? 저만 불편한 줄 알았는데요. 나는 괜찮았는데 내가 괜찮지 않았구나.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서연이만 괜찮으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우리 많이 변했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네, 변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서연이도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도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둘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안도한 얼굴로 웃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와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너무 간섭했어.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방식이 달랐던 거죠. 어머니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랑 달랐던 거예요. 이 말이 맞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자. 제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도훈이가 울먹였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었겠죠. 양쪽에서 치이면서요.
도훈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이도 도훈이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가기 전에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편할 때 와. 서연이가 나간 뒤 저는 도훈이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아주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서연이와 화해했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예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도훈아, 네, 엄마. 고마워. 서연이 데려와줘서. 도훈이가 웃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퇴원한 지 3주가 됐어요.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몸은 거의 다 나았어요.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서연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요즘 자주 연락하더군요. 직접 오는 대신 이렇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화면에 서연이 얼굴이 보였어요. 밝았습니다. 왔니? 잘 지내? 네, 바쁘게 지내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서연이가 화면을 돌렸어요. 식탁이 보였습니다. 음식이 놓여 있더군요.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오, 잘 만들었네. 요즘은 직접 가는 대신 이렇게 보여드려요. 제 스타일이죠?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요즘 방식이지.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직접 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서연이 방식이니까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갈게요. 편할 때 와.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도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오늘 서연이 연락 왔어요? 응, 영상통화했어. 도훈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였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자주 만나는 거요? 늘 붙어 있는 거요? 아니더군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다른 걸 인정하는 거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누웠던 것과 똑같은 자세였죠. 근데 기분은 달랐어요. 예전엔 서운했습니다. 서연이가 안 와서요. 근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서연이도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죠.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오늘 저녁에 만든 요리였어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이거 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간단한 대화였어요. 근데 따뜻했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구나 싶었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예쁘더군요. 며칠 뒤 서연이가 정말로 왔습니다. 약속한 대로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식재료 샀어요. 같이 요리하실래요? 그래, 좋아. 우리는 부엌에 섰습니다. 서연이가 채소를 썰고 저는 옆에서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래라 저래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봤습니다. 서연이 방식대로 하도록요. 어머니, 이렇게 써도 돼요. 응, 내 방식대로 해. 서연이가 웃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편했고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서연이 작업 이야기, 제 요양 이야기요.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좋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관계는 거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솜씨가 늘었더군요. 잘 먹었어. 입맛에 맞으셨어요? 응, 아주 좋았어. 식사 후 서연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서연이가 나와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왔더군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죠. 어머니, 응? 제가 병원에 늦게 간 거 아직도 죄송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서연아.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앞으로만 보는 거야.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작업이 있어서요. 그래, 가. 조심해서.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니면 영상 통화할게요. 응, 좋아. 서연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쁘더군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늘 함께 있는 거요? 자주 만나는 거요?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요. 저와 서연이는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게 있으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밤이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서연이한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즐거웠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병원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안 와서 서러웠던 것들요. 근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다 지나갔으니까요. 가족의 온도는 거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늘 붙어 있지 않아도요.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와 서연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걸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저는 정으로 표현하고 서연이는 거리로 표현하고요. 다 맞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지낼 겁니다. 가끔 만나고 가끔 영상통화하고요. 억지로 자주 보지 않아도 돼요. 서로 편한 만큼만 보면 되니까요. 그게 우리만의 온도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요. 서로에게 맞는 거리죠. 저는 웃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도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더군요.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다름을 인정하니까요. 충분했어요.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쁘더군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되는 거구나.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멀리서도 서로를 비출 수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새로운 관계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맞는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서연이도 도훈이도 저도 모두 행복할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